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옆 물길에 얼음이 얼 정도로 찬바람이 강하던 새벽녘.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화재는 58개 점포를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고 119 불러갖고 이제 한참 온게 119 호스 깔기 전에 이제 안에 싹 던져버렸지. 설 명절을 앞두고 목돈을 들여 팔 물건들을 미리 장만해 뒀던 탓에 상실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 전국 각계각층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얼굴들이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야, 참 여러분들이 진짜 봉사의 달인이다, 달인. 그 속에 부산 사업가 박수관 회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뭐 정치인도 아닌데요. 우리 앉아서 브리핑을 받고 참 어색하고 그리고 고생합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내어준 이는 바로 박수관 회장. 고생합니다. 어쩌고 그래도 따뜻하다 나 손이 더 차다. 어쩌고 아이고 감사해요. 또 그럼 이렇게 막 어머머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안 어쩌고 그에게 여수는 어떤 의미일까? 정치인도 아닌 그가 고향의 일에 그래. 그토록 지극정성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게 이 생선 살라고 돈을 딱 주문제를 해가지고 왔지. 성공한 기업가가 보여주는 고향을 향한 일편단심. 자신이 가진 것을 물심양면으로 내어주는 한 기업가의 특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무소의 뿔처럼 낮은 곳을 바라보며 홀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남다른 사업가 박수관 회장입니다. 다리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섬 여수 돌산도. 한겨울 햇살 좋은 주말 아침,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의료봉사팀입니다. 윤종병 우리 박사님의 탁월한 진료를 통해서 올해로 5년째 이어져 온 이 의미 있는 자리는 여수 봉사팀과 부산 의료팀이 함께 꾸려왔습니다. 노인분들은 직접 그 병원 가시려면 힘들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와서는 이제 직접 이제 다 진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박수관 회장님께서 이제 끝까지 치료까지 다 책임져서 병원비까지 다 무료로 해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고마운 말씀 해주시니까 다 호응을 해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기다리고 있네요. 지난해 이 의료 봉사를 통해 섬마을 주민 2분의 암이 조기에 발견됐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처음 약속대로 수술비는 물론 치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섬마을 태생이기에 가늠할 수 있는 섬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가 섬마을 의료 봉사를 계획한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를 못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늘 가슴에 저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런 건강 관리에 뭔가 이렇게 좀 내도 한잔 해야지. 김치 놔봐. 기부를 많이 한다고, 나누는 일에 앞장선다고 사람들은 그에게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명은 박수관 인생의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가수 성가영 기업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힘이 돼주었던 고향 여수 화태도. 내가 아버님은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벌써 4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따스함, 그 가슴으로부터 늘 그 모성애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내이기 때문에 늘 가슴 속에서는 늘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에게 기도하고 보세요. 이게 참 독한 나무들이거든. 삼남 삼녀 중 또 막내. 쑥이 이렇게 많이 고집스러웠던 만큼 야무졌던 막내 아들을 부모님은 늘 애정으로 보듬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니까? 좋으네요. 잘 계시죠? 없는 살림에도 제삿날만 되면 자식들을 시켜 이웃에 제사 음식을 돌리게 하셨던 어머니.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진 그 순례는 나눔의 기쁨을 몸으로 익힌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셨다가 풀떼죽을 써가지고 우리가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이런 기억들을 내가 돌이켜 보면은 그 부모님이 당신의 어떤 그 배고픈 서름도 달래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가 뒷받침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늘 하여튼 참 아버님도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늘 육지를 동경했던 섬소년. 궁핍은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은 삶의 등불이 됐습니다. 전라도 출신 박수관 회장이 경상도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그 인연의 고리가 된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여기 한 분 계셨거든. 여기서 생활했는데 한 번씩 이제 배를 타고 8시간 걸려서 여기 오면은 새벽 4시에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입항을 하거든. 부두에 이제 입항을 하는데 그 들어오는 저기 영도의 그 조선소에서 아름다운 불꽃, 용접봉 불꽃, 또 내지는 초량의 산동네의 그 불빛이 너무 아름다웠어. 이런 이제 그 어릴 때 추억들이 이제 몇 차례 왕래를 하면서 계속되면서 막연하게 나는 부산에 살고 싶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군대 졸업하고 제대하고 부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막연하게 이렇게 부산을 왔는데 그때 코 묻은 돈 3,500원을 포켓에 넣고 왔는데 단돈 3,500원으로 시작한 부산살이. 하지만 부산에서의 삶은 발전소의 불빛처럼 반짝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공장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은 고작 5만 원. 이후 선배의 제안으로 신발 관련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게 됐고 종잣돈을 빌려 본격적으로 신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60에서 80년대 우리나라 수출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산의 신발 산업. 신발 산업을 지식 산업으로 봤던 박 회장은 신소재 개발에 힘을 쏟았고 그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예, 이 원료들은 신발 스포츠용에 들어가는 미드솔 재료로서 이 원료들은 약 한 95%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멕시코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글로벌 신발 브랜드사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던 때 신발의 밑창 바깥과
중간 파트의 신소재 개발에 전 세계 9개 회사가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연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업 한 곳이 최종 선정됐고 그게 바로 박수관 회장이 경영하는 부산의 신발 전문업체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라는 글로벌 넘버원 신발 회사와 파트너로서 그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좋은 제품을 나이키 그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술 영업, 기술 마케팅이 저희가 제일 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양 산업으로 인식됐던 신발 산업. 박수관 회장은 신발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보다 공격적인 R&D 투자를 이어갔고 그 결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제품 전문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계가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브랜드, 뉴발란스, 뭐 요즘 뭐 뜨고 있는 안드아머,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새로운 걸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물성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스탠다드 자체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뭐 그 바람에 저희들도 그 아웃사이더, 일종의 아웃사이더 된다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단한 R&D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바이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고생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했고 중국이나 대만 이런 각 업체들이 엄청난 지금 변화를 지금 가져오기 위해서 아주 뛰어난 연구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연구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런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소재 개발을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그 소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신발의 부품을 만드는 생산업체에서 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발 소재 개발 전문 회사로 성장해온 기업. 그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전문성을 갖춘 수준 있는 연구원들을 모셔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만큼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뭐 새로운 걸 뭘 해야 되는데 뭐 이만큼 돈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한이나 이런 걸 올렸을 때 한 번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나 걱정이 돼서 못 올린 적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회장님 서슴없이 결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산업 지향적이라요. 그러니까 산업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인도네시아 공장, 베트남 공장도 크게 확장을 하시고 또 그 뒤에 한 5, 6년 전에 인도네시아 공장도 셋업을 시켜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갖다 버리면 뭐 부동산이나 뭐 이쪽에 그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그 회장님을 갖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산업 지향적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치민시. 박수관 회장의 베트남 공장은 시가지에서 40여 분 떨어진 빈증성의 자리에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으로 가기 전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에 입주한 우리나라 베이커리점입니다. 베트남 직원들을 위한 회장님의 깜짝 선물. 공장 방문을 할 때마다 매번 300명 분의 빵을 직접 챙긴다는 박수관 회장. 내가 빵을 사는 것은 모처럼 올 때마다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한 열정과 그들의 어떤 노력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세계적인 본제 공장이 몰려있는 인근 공장들의 이직률이 80%에 이르는 데 반해 박수관 회장의 공장에서 장기적으로 일해온 직원의 비율은 40%.
근로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주의 경영 철학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박수관 회장이 처음 베트남을 찾은 것은 1990년대 후반. 당시만 해도 베트남이 투자지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보다 한 발 앞선 도선. 허허 벌판에 공장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 그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여기, 그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내 혼자 차를 빌려 타고 이거저 공단을 돌다 여기를 최종 선택을 했죠. 했는데 그때 좀 황당해. 그러나 나는 이거면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했어. 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혼자 스케치를 해가지고 공장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좀 해도 생면부지의 땅에 공장을 세우고 박수관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베트남 현지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사업가적인 계산보단 스스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한 박수관 회장.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했는데 이게 보리수 나무거든요. 이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우람하게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내가 올 때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내가 잠시 이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내 의미 있는 그런 나무인 듯합니다. 평 부지에 3,000평 규모로 지어졌던 베트남 공장은 13년 만에 한국 본사에서 개발한 핵심 소재를 완제품으로 탄생시키는 해외 전진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베트남 현지 인력 3,000여 명이 생산하는 이곳의 제품은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 41개국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거가 그렇습니다. 레볼루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해가고 있는 베트남. 그 진가를 먼저 알아본 한 사업가의 성공 지명이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임금과 환경 규제, 그런 규제를 피해서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이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특성, 그리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부지런함, 그리고 베트남 인구의 약 한 60% 이상이 40대 이하 젊은 생산성을 가진 인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Đây là cái lần thứ 3 ông chính phủ Việt Nam bổ nhiệm ông Park Su-quan là tổng lãnh sự danh dự của Việt Nam tại thành phố Busan nhiệm kỳ thứ 3. 베트남 명예 총영사란 타이틀로 끈끈한 정을 나눠온 지 어느새 6년여. 자매 결혼을 맺은 지 올해로 21년이 된 부산과 호치민시가 안팎으로 활발한 교류를 해나갈 수 있었던 데에도 박수관 회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한 부산 경남 지역 30여 개 기업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박수관 회장은 부산은행의 베트남 진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Mong ngài tổng lãnh sự danh dự sẽ tiếp tục có cái quan tâm, có cái hỗ trợ và có cái đóng góp để thành phố đạt được các cái mục tiêu đề ra, và cùng với sứ quán Hàn Quốc cũng như cùng với ngài tổng lãnh sự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ấy, là đưa Hàn Quốc trở thành cái nhà đầu tư số 1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호치민에만 한국 기업이 4위로 투자국이라는 말씀 계셨는데 앞으로 1위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있는데 부산일보에 대형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구로 해서 기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방문 당일 생일을 맞은 딩라탕 베트남 당 서기장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박수관 회장. 국적을 떠나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그럴듯한 물질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배려와 나눔이란 사실을 그는 베트남과의 오랜 스킨십 속에서 깨우쳤고 변함없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진출한 것은 신발 산업의 어떤 변화, 이동,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관련돼서 우리가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나와서 이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특성, 또 그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그쪽 지역의 어떤 민심을 잘 알고 가는 소위 어떤 문화와 간습, 풍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베트남에서 얻은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박수관 회장은 인도네시아로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엄청난 경쟁의 공간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더 큰 비상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기업. 올 10월 첫 생산을 시작한 완제품 샌들의 생산 규모를 앞으로 4배 이상으로 늘리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인류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현지 직원들에게도 큰 자긍심. 특히 이곳의 선진화된 공장 시스템과 사람 중심의 복지 제도는 주변에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Ya, saya beruntung bekerja di perusahaan ini karena perusahaan ini bisa memberikan di atas perusahaan yang lain, seperti gaji yang kita terima di atas standar pemerintah yang ditetapkan. Kemudian kita juga dapat makan, untuk karyawan-karyawan juga ada fasilitas seperti untuk menyusui, kemudian untuk klinik juga fasilitas-fasilitas yang dirasakan oleh perusahaan, seperti itu. Terima kasih dengan adanya PT WC-Tech di lingkungan kami di Kampung Cisantri ini, satu bermanfaat sekali untuk warga kami, yaitu dengan yang biasa pengangguran jadi bisa bekerja di tempat PT WC-Tech ini, jadi untuk mengurangi pengangguran. Yang kedua, CSE-nya bisa bermanfaat untuk kegiatan lingkungan, terutama untuk penerangan jalan atau untuk jalan yang lingkungan yang bisa diperbaiki. Ketiganya, PT WC-Tech bisa menyediakan air bersih di masa waktu musim kemarau kami membutuhkan. 해외에서도 기부와 봉사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온 한국의 기업. 돈이란 모름지기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라는 박수관 회장의 경영 철학. 그 나눔 DNA의 출발점은 오롯이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어머니의 실천과 인생의 스승이었던 한 스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배정사 불 들어갑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 그곳에 수제자 박수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쪽 삼성의료원에 가면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복도를 딱 한 바퀴 돌면 산이, 그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그 산이 딱 보면 거기 멈춰서랬어요. 그 산을 한참 응시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보고 가자 그래서 방으로 이렇게 이제 휠체어로 입원실로 와가지고 굉장히 아파졌어요. 우리가 들면은 굉장히 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서 이렇게 이제 스님을 침상에 모셔놓고 거기서 손을 잡고 한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또 뭐 그 다음 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탁월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 산문집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법정 스님.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심한 뭐 열이 오르고 엄청난 고통이 왔어요. 평생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출가 수행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았던 법정 스님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 하고 잠을 못 자고 엄청난 고통에서 밤을 새웠는데 범납 56세, 세수 78세로 입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님이 나와 인연을 이렇게 이제 생애 인연을 끊으시면서 그 끊는 아픈 마음을 이렇게 고통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나한테 주고 가시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고 물질적 풍요, 성공과 실패만을 논하는 각박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일깨워 주신 진정한 스승. 사업가로 살아온 35년여의 세월 동안 자그만치 600억 여원이라는 큰 돈을 세상을 향해 선뜻 내밀 수 있었던 건 늘 맑고 향기롭게 살길 바라셨던 스승님 덕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마다 어떤 준 메시지가 전부 다 있어요. 또 그 말씀들이 간결하면서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스님께서는 누구나가 다 올바른 가치, 올바른 상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또 그 마음속에 원을 그리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라는 청빈의 도를 실천하며 무소유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했던 시대의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피어납니다. 이렇게 말이야 차도 다닐 수 없는 차가 이게 통행이 될 수 없을 만큼 시대의 스승들이 간곡히 바라셨던 나눔에 대한 간절함. 그 바람처럼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박수관 회장의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앉아보세요. 장애를 가진 모자가 서로에게 기댄 채 힘겹게 살아가는 좁디 좁은 집. 두 분이 다 이렇게 말이지 장애가 심해가지고 어떡하나?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난 장애 내병변 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 복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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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혼자 갔다 이거 아유. 그럼 열흘 만에 나왔어요. 아이고. 심장을 밀고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 세상에는 왜 이리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걸까? 아니 이건 이게
이런 뼈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누군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면 더 많은 곳에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퍼지지 않을까. 자신을 낳아준 여수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부산 역시 그에겐 늘 갚을 게 많은 고마운 인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지역민들을 모아 명진 한마음 봉사회를 만들었죠. 쌀과 장학금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던 첫 명절이 1984년이었으니 올해로 벌써 33년째. 해가 통화되고 장학금과 증서를 수령합니다. 2017년 1월 24일 3,500원을 주고 찾은 부산의 한 지하도에서 쪽잠을 잤던 여수의 청년. 성공의 꿈을 이룬 지금 그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후원자가 된 겁니다. 1학년 때부터 제 별명은 친구들 사이에서 알바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늘릴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것이 제 건강이나 제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저에게 아르바이트는 언제나 해야 하는 강박관념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받은 장학금으로 저는 지난 학기 동안 전보다는 조금 편안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장학금을 수여받고 감사하던 인사를 따로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아직은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니까 대학생이니까 직장인 되면은 그때 또 여수에서 공부하고 있을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조금이나마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크게 기부를 할 자신은 없지만 기부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은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눔의 실천. 손에 준 것이 많을수록 더 인색해지는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한 나눔의 법칙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박수관 회장. 주위의 시샘어린 시선과 편견에도 그는 여전히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수관 회장에겐 매년 기분 좋은 축제처럼 느껴지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여수와 부산의 학생들이 만나는 1박 2일의 캠프. 영호남의 해묵은 감정의 벽을 아이들을 통해 풀어보고자 시작한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진짜 처음에 되게 떨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호응도 좋고 부산 애들도 이렇게 호응 잘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많이 해줘서 너무 색다르고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해하고 낯설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역시 아이들답게 뭐 만나고 나서 뭐 금방 친해지고 또 아이들 그만큼 순수하니까 아이들하고 벌써 지금 뭐 올라가서 이야기 나눌 거 생각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행사가 열린 지 올해로 12회째.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의 학생들은 1박 2일간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친구가 되어갑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경계선. 그 묵은 감정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선 말끔히 사라질 거란 기대감이 움트는 시간입니다. 지방의 특성이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풍습과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감하면은 더 좋은 것이 되고 이런 지역 감정에 뭔가 이렇게 나쁜 것을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관광객 1,400만 명을 불러들이며
대한민국 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른 여수. 그 인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불꽃 축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로 함께합니다.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피어오르는 불꽃이군요. 여수 밤바다와 접목시키기에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했다는 박수관 회장. 지난해에 이어 2년째 3억 원이란 거금을 선뜻 기부하며 대한민국에서 불꽃의 향연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축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불꽃 축제를 통해서 여름 휴가 때 사람들에게 낭만과 꿈을 선사하고 아름다운 여수 미항을 함께 감상하면서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여수 밤바다와 불꽃의 환상적인 콜라보.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는 여수를 아름답게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미국에 살던 큰아들 내외가 들어오며 챙길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엔 막내 손녀의 생일. 5번째 손주죠.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아들 둘에 딸 하나, 결혼한 두 아들들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된 덕분에 손자들 재롱 볼 시간도 늘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얼마 안 됐어. 올해 들어왔고 여기 살고 나는 저쪽 B동 살고. 근데 사실은 제 친구들이 다 저한테 시댁 옆에 산다고 했을 때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많이 그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진짜 정말 없고요. 그냥 너무 잘해주시고 이제 애기들끼리 만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밥을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이제 한 번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제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하니까 그냥 대기업 사원으로 잘 나가던 두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회사가 커가면서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는 박수관 회장.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때 스스로 가장 강해진다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버지 냄새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나이 차이도 뭐 지금으로 봐 요즘은 나이 차이 많이 나게 결혼도 하고 하지만 그때 5살 차이는 나이 좀 많이 났고 굉장히 어른스럽게 서로 따뜻하게 아버지 참 잘해주겠다고 끝까지 그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됐던가.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를 맞아 살아온 지 어느새 40여 년. 하지만 올해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할 일이 생겼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했던 다리가 말썽을 부린 겁니다. 지난 여름 결국 다리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으로 외국으로 동분서주했을 시간. 지금은 평생 고생한 몸을 잠시 다독이며 숨 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젊은 시절 일에 빠져 사느라 스스로를 챙길 겨를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취미를 갖게 됐다는 박수관 회장. 바로 노래였습니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밤 지인들과 함께 음악이 있고 낭만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이룬 지가 어느덧 15년째. 목련꽃 하얀만 가득 담고서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에 눈물이 목련꽃
하얀 마음처럼 사람들은 저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 인생 삶은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삶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 행복과 이렇게 일상생활에 찌들린 그런 것으로부터 좀 탈출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가수가 아니죠. 여러분들 전부 다 가수입니다. 그런 띠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박수관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강물에 꽃잎을 띄워 보낸 저기 저만큼이 올까요? 하늘 그린 아지랑이 따라 저기 저만큼이 올까요? 기다리는 마음 이렇게 가슴 아픈 걸 사랑은 왜 서로 할까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덜어낸 그 자리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또 다른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진다고 믿는 기부천사 박수관. 그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는 더욱 채워지는 나를, 더욱 자유로워지는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목련꽃 하얀 마음처럼 이렇게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목련꽃 하얀 마음처럼 Tôi có một người con trai là cháu được 11 tuổi nhưng mà cháu bị bệnh hở van tim 2 lá, thành ra sức khỏe rất là yếu. Là cháu khi đi học ở trường cháu thường hay xỉu, mà người rất là ốm, ăn không được, thì rất là khó. Đi khám ở bệnh viện tim củ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bệnh viện tim rất là lớn, thì bác sĩ nói là cháu bị hở van tim 2 lá, là phải đặt máy trợ tim thì cháu mới thở được. Thì ông chủ tịch á, thì có nghe được cái thông tin đấy, thì ông chủ tịch đã hỗ trợ một khoản tiền rất là lớn để cho giúp tôi là đem con đi lên bệnh tim để chữa bệnh, thay đặt một cái máy trợ tim. Đấy, thì sau khi mà đặt máy rồi thì nay sức khỏe của cháu rất là tốt, tiến triển rất tốt. Cháu ăn được, chú ngủ được mà cháu mập lên. 고생에 번 돈을 내어놓는 일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삼는 참 이상한 사업가. 2016년 12월에 명지상로봉사협회장 박수관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을 드립니다. 퍼주는 일이 곧 남는 장사라 믿는 참 별난 회장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서 어디를 가든지 다녀도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임직원 또 우리 가족 세상을 함께 사는 나와 가까운 벗들 좋은 사람들 함께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일상을 갖도록 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에게 돈이란 벌고 남은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버는 것. 그에게 나눔이란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자신이 먼저 나서는 것.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묵묵히 그리고 거침없이. 기부천사 박수관. 지금 그는
더 많은 이들과 더불어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